12.12 군사반란으로 탄생한 또 한 번의 군사정권, 격렬한 시민들의 저항에 탱크와 애기가 동원되었던 시대이며 선생님들에게 존재하는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 가난한 보일러 주인공의 아들이었기에 담임 선생님에게 노골적으로 차별당하며 문제아로 살아가던 주인공 김현은 오늘도 아버지와 투닥투닥 끓며 중2병 걸린 사춘기 소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경찰이 김현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 학생 보호자 되십니까? 가스패 싸움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저희 한테 붙들렸습니다. 운방시킬 테니 가정에서 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아버지의 메타작이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얘 붙일 만큼 나를 때린 아버지는 연고를 들고 내 방에 들어오셨다. 아 정말이지. 연나 뜨거운 반복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내 피부는 소름이 돋았고 아버지도 내가 깨어있음을 알고 계셨다. 그때도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영업장이 있던 종로상가에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옆구리에는 철분이 박혀 피를 뿜고 있었지만 자신보다 심각한 상황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압사당할 것처럼 위태롭게 벽과 벽 사이에 껴있었죠. 붉은 피가 머리에서 쏟아지고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리며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 점점 더 아려오는 군창.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좀 더 참아라. 곧 구조대다 올 거야. 과지직. 뿌뿌드. 과지직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수천 톤의 돌무더기가 순식간에 덮쳐 눈앞에서 압사당하는 아버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힘든 날들을 보내던 김현은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강원도 여행을 하던 도중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눈앞에서 죽은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무기력함에 빠져 스스로 자신을 놓아 버리게 되는데요. 우연히 그곳에 있던 군인 출신인 최윤수 대장이라는 사람이 김현의 목숨을 구해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주먹을 쥐어 손이 빠지지 못하게. 훨씬 낫지. 살게 된다면 제일 무거운 돌을 쌓아라. 어차피 이기지 못할 고통이라면 두 번 다시 고개 못 들게 꾹꾹 눌러버려. 그리고 그 돌을 쌓은 것 자체를 잊어라. 넌 이미 한번 죽은 거야. 죽은 다음이 아니면 죽음을 결정 묻지 마. 그때까진 살아있는 거니까. 군사 정권의 독재와 탄압에 열렬히 저항하던 시대인 만큼 곧 다가올 88 올림픽을 대비하여 국가 수뇌부에서는 외국 여론들에게 대한민국 치안이 안전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비밀리에 하늘을 나는 비행선을 프랑스에서 제조하여 수도 경비 특수기동대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었는데 바로 이 최윤수라는 사람이 수영대의 대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각하의 관심이 대단하시다. 올림픽을 앞두고 미문화원 전골 사태, 수입 개방 항의 시위 등 국외 언론들이 시끄럽게 떠들 만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지금의 경찰 이미지로는 그런 불신을 해소하지 못해 보다 강력하고 초월적인 이미지가 필요할 때야. 이 프로젝트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거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가 중요해. 저도 올림픽 5-6개월 전엔 뭔가 터져줘야 한단 말이야. 벌써 5월이야. 지금이면 각하 눈앞에서 시범운행 경고는 해줘야 할 시기 아닌가. 곧 최윤수 대장이 도착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렵니다. 최윤수. 못 들어본 이름인데 이 최초의 팀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책임자로서의 리더십을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제격이라는 건가. 윤수 대장은 현재 미혼입니다. 실전 경험이 많은 그는 부하를 대신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겨우 그 정도로 리더십 원하는 거야. 저도 좀 우습게 생각되지만 그를 대신해 죽은 대원이 20명입니다. 그건 정말 설명할 길이 없군요. 충성, 최윤수를 중심으로 수경대가 탄생하게 되며 과거 목숨을 뒤진 김현 또한 수경대의 일원이 되어 최윤수 대장과 함께 수경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선을 타며 각종 범죄 현장에 나타나는 수경대는 대중들에게 치안 담당의 핵심 부서로 각인됩니다. 처음부터 수경대를 치안의 마스코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정부에서는 국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범죄자들을 이용하여 자작극까지 벌이게 됩니다. 조직과 정부가 손을 잡고 사주한 건달 3명을 일부러 살인하도록 지시한 후 탈옥하게 만드는데요. 건달 3명은 자신들의 조직 보스를 철석같이 믿고 탈옥에 성공하여 약속 장소에 가지만 그곳은 수경대원들이 자신들을 멋지게 제압하는 쇼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탈옥수들을 전원 사살하며 대중들에게 수경대의 강력함을 어필하는 수용대. 이렇듯 정부에서 꾸민 자작극인 탈옥수를 잡아내는 일을 멋지게 성공하며 대한민국 치안의 핵심 부서가 된 수경대입니다. 수경대를 앞세워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줬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저항의 불꽃이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6월 항쟁이 발생하며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듯 다음 대통령으로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가 당선이 되어 군인들의 정치는 아직도 끝나지 않게 되죠. 노태우 정권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더욱더 수경대를 적극 활용하게 되는데요. 수경대는 치안과 더불어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도 출동하게 됩니다. 아현동 가스 폭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시위하는 학생들 무력 진압 등 비극적인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 김현은 점차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되게 됩니다. 북가제한급 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었으며 그 뒷수습을 최일선에서 맡고 있었던 수경대의 현실이라 김현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점점 회의감이 쌓여갑니다. 김현 내면에서는 점점 사회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 현장으로 어김없이 출동하는 수경대입니다. 모든 대원 서초동 삼풍백화점으로 출동. 믿기지 않는 대형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눈앞에 놓인 거짓말 같은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구경꾼이 된다. 그러다 사태의 심각함을 감지하고선 우왕좌왕하게 된다. 목적 없이 바쁜 듯 뛰어다니고 너무도 한가로운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그저 멍하게 있기도 하는데 이것이 일반인의 공황 상태다. 어김없이 출동하게 된 수경대원들과 김현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찾기 위해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어느 소녀의 죽음을 또다시 눈앞에서 보게 되는데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김현은 수경대의 바이크를 타고 탈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땐 도망 나왔어. 너무 무서워서 도망 나왔단 말이야.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는데 무서워서.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내 팔에 여자의 손 하나만 남을 때까지 모두 봤단 말이야. 경대가 지키고 하는 것, 그 위 대가리, 또 그 위, 그 다음 위, 최고 위에서 지켜야 하는 것. 박살내버리고 싶어졌어. 마치 영화 실리도의 주인공들이 목표를 잃자 영웅을 꿈꾸는 청년들에서 한순간에 국가의 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김현 또한 인간 병기가 되어 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게 됩니다. 수경대원으로서 각종 사건들을 해결하며 국가 치안에 앞장섰던 과거의 화려했던 업적을 뒤로하고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린 김현입니다. 국가 권력을 홀로 상대하며 오히려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들을 우왕좌왕시키는 일들이 발생하자 국가의 거대한 힘 앞에서 좌절해본 경험이 있던 일반 국민 중에 몇몇은 오히려 김현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현 김현은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특히나 그의 목숨을 살려 수경대원으로의 삶을 살게 한 최윤수 대장은 막대한 책임감을 쥐고 김현을 잡기 위해 계획을 짜게 됩니다. 때는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김현을 자극하여 월드컵 개막식에 김현을 불러들이는 계획이었죠. 김현은 폭발물을 실은 수경대의 바이크를 타고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하고 이를 알고 있던 최윤수 대장과 수경대원들은 김현을 저지하게 됩니다. 불타는 수경대 바이크와 함께 한강 물속으로 떨어진 김현. 김현을 저지한 후 자신도 김현을 뒤따라간다는 듯 자신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댄 최윤수 대장의 뒷모습을 끝으로 만화는 끝나게 됩니다. 만화책의 제목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인국, 거인국 이야기는 총 4부까지 있는 걸리버 여행 중 딱 절반에 해당하는 1, 2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3, 4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걸리버 여행기의 책 내용이 당시 영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풍자했다 하여 주란 당시 금서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훗날 사업화를 거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개방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완전판이 발간되어 1부부터 4부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동물농장의 저자 조지 오웰도 극찬한 풍자문학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익숙한 거인국, 소인국 이야기가 아닌 4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4부에는 지성을 겸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말 호위함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외형은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능이 떨어지며 야만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야호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입니다. 작품 내 소위 말하는 고위층이나 사회 부적응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정지하지 않고 마구 배설해내는데 그 사람들은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야호와 같다는 풍자가 들어간 작품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사회 현상을 조나단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 풍자하였다면 한국의 윤태우 작가는 걸리버 여행기에 야후글을 빗대어 50억부터 연재가 종료되는 2002년 월드컵 시기까지의 혼란스러운 한국의 사회를 풍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호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8, 90년대 비극적인 재앙들을 보여주며 당시 마주하는 일반 시민들의 그 참혹한 감정을 주인공 김현의 분노를 통해 띌 수 있게 해주며 과연 지금은 그때에 비해 더 나아졌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의미가 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를 마치고
쓴 글을 적으며 윤태호 작가의 야후 리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원노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글을 쓴 것은 인류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함이고 영국의 야후 사회를 어떻게든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 보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상황과 만났었던 인물들은 절대로 영국의 실제 상황이 아니었음을 밝힌다.